민당은 혁명적 정당이지만 혁명을 일으키는 정당은 아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혁명적 대기주의로 비판받았다. 1905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발발하자 로자 룩셈부르크와 칼 리프크네이트는 정치적 총파업을 개시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촉발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당 지도부는 당에 의한 총파업 투쟁은 노조의 생존과 자율성에 대한 위협이라며 반대하였다. 한편 3인당은 1889년 발족한 제2인터내셔널이 주도 세력이었으며 열강들 간의 전쟁을 막기 위해 타국 노동자와의 연대 파업을 지지하였다. 이 때문에 3인당은 독일 보수주의자나 민족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비애국적이며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예, 그래서 이 말, 3인당은 혁명적 정당이지만 혁명을 일으키는 정당이 아니고 말이 되게 어려운데 간단히 말하면 3인당은 민중들이 혁명을 일으키면 그때 가서 민중들과 함께 혁명을 하지 민중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데 혁명을 하자고 선동하는 당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장난이죠. 어쨌든 카우츠키는 이게 중앙파인데 마르크스의 제자인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활동과 대중활동을 같이 하는 건데 대중주장을 같이 하는데 얘 말은 대중이 혁명을 하지 않는 이상 당은 혁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적 대기주의라고 비판을 받았다. 혁명을 자기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혁명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러시아에서 1905년에 러일 전쟁에 패배했죠, 러시아가. 그리고 경제난이 어려가지고 민중들이 1차 봉기를 했는데 그때 로자와 막스의 제자인 리프크네비트가 정치적 총파업을 해서 러시아식으로 혁명식을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이러한 정치적 총파업,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봉기에 봉기 이렇게 하게 되면 1905년 당시 독일 3인당은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다. 국회의원도 많고 정부로부터 지원권을 다 많이 받고 이런데 그런 국회의원도 다 잡혀가고 정부의 지원금도 다 끊기고 노조도 붕괴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못한다 하고 노조와 당의 지도부가 거부했다는 거예요. 독일 3인당은 마르크스의 국제노동자협회 제1인터내셔널을 계승한 제2인터내셔널의 주도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1차 직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을 반대를 선언했어요. 노조와 당이 전쟁을 반대하니까 독일의 언론들이 니네는 전쟁 나면은 독일 편을 안 들겠다는 거야? 배신자네? 이런 비판을 받았다는 거야. 우리나라로 치면은 민주노총이 남한하고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전쟁에 참여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야 빨갱이다, 매국노다 이렇게 비난하는 똑같은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함기남 동지 읽어봅시다. 삼인당 의원들은 1880년대 이후 제국 의회에서 예산 편성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예산에 독일 군부의 군사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13년 3인당은 당시 예산이 자신의 당론인 직접세 시행을 포함하자 그 동안의 전통을 깨고 예산에 동의하였다. 나아가 3인당은 1914년 1차 세계대전을 더욱 반동적인 러시아 정부에 대한 방어투쟁으로 인식하고 전쟁 국채 발행 법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하면서 제국 정부를 지지하기에 이른다. 그래서 3인당이 전쟁에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전쟁에 반대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입장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3인당 우리로 치면 예산안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산안에
국방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전쟁을 위한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그 예산안에 표결에 항상 참여하지 않았는데 1913년에 3인당의 당론인 직접세가 이 예산안에 들어가자 예산안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치면은 국방비가 들어가 있는 1년 예산안에 찬성을 안 했는데 정부가 야 니네 당론인 무상의료 이 예산안에 집어넣어줄게. 무상의료 실시할 테니까 국방비 들어가 있는 예산안을 찬성해줘.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안에 찬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실제로 1914년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전쟁을 하니까 독일은 민주주의 국가고 러시아는 황제죠, 황제. 봉건국가야.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와 봉건국가가 싸우기 때문에 민주주의인 독일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한테 독일이 먹히면 안 되기 때문에 전쟁에 찬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전쟁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이창렬 동지. 이창률 동지가 보일지 모르겠네. 보이지? 거기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래? 컴 전문가. 그렇지. 컴퓨터 전문가라 그랬지. 맞아. 1915년 12월 초기의 전쟁에 대한 흥분이 사라지면서 베른슈타인 같은 반전 수정주의자와 좌파 의원들이 전쟁에 반대하였지만 이들은 1916년에 다수결에 의해 3인당에서 축출되었다. 이들은 1977년 4월 독립사회민주당을 창당하였다가 1922년 3인당과 다시 통합하였다. 또한 전쟁 국채 발행에 반대했던 로자 룩셈부르크와 칼 리프크네이트는 3인당을 탈퇴하여 1916년 스파르타쿠스단을 결성하였으며 이는 1918년에 독일 공산당으로 발전하였다. 독일 공산당은 1920년 선거에서 2.09%의 4석, 1924년 5월 선거에서 12.61%의 62석, 1928년 선거에서 10.6%의 54석, 1930년 선거에서 13.13%의 77석, 1932년 선거에서 14.32%의 89석을 얻었다. 네. 그래서 독일 3인당의 전쟁에 관한 입장이 여러 번 바뀌어요. 그 흐름을 말씀드리면 독일 3인당의 지도부, 카우치크와 베른슈타인이에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쟁에 반대할 것처럼 했어요. 근데 전쟁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니까 전쟁에 찬성을 했어. 그래서 전쟁이 하다 보니까 전쟁이 너무 참혹해지는 거예요. 1차 대전의 특징이 뭐였냐면 1차 대전에 최초 어떤 게 나왔냐면 참호전이라는 게 나왔어. 참호전이 뭔지 알죠? 땅 파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적이 오면은 백병전, 이 참호전에서 이 사상자죠. 그죠? 사상자, 육박전. 그죠? 참호전은 육박전. 그래서 사상자가 엄청 많이 나오면서 이게 잔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찬성했던 3인당 카우치키나 베른슈타인이 전쟁이 너무 잔인하니까 다시 또 전쟁에 대한 입장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916년 한참 전쟁 중에 3인당에서 전쟁에 반대한 사람은 소수고 다수가 전쟁에 찬성했기 때문에 반대파들을 축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로자와 리프크네프트죠.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 로자와 리프크네프트는 이 독일 3인당에서 탈퇴해서 독일 공산당을 만들었다는 거고, 이 독일 공산당이 계속 성장했죠. 이렇게 많이 성장했다. 독일 공산당은 성장했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1933년 나치죠. 나치가 모든 정당을 해산해요. 모든 정당을 해산해서 해산됐다가 1950년대 다시 복권이 되는데
독일 공산당이 강제 해산당해,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당하시 똑같이 해산당해요. 1950년대. 독일 공산당은 그런 입장을 겪었고, 베른슈타인이나 카우시키 같은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반대했다가 쫓겨났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복당을 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전쟁 반대파 중에 공산당은 끝까지 분열이 되고, 베른슈타인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3인당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거 우리 오진희 동지 차례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얘가 읽어버린다. 그래, 그러면 함경남 동지 먼저 읽어. 한편 러시아 제국과 독일 제국은 1차 대전에서 서로 적국이었다.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은 러시아가 독일에 항복하는 과정과 함께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미 전쟁에 대한 협조를 통해 애국주의 관점에 빠져있던 독일 다수 정치인들에게 자국 패전과 내전이라는 러시아식 혁명을 대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다수파 3인당 역시 이러한 입장을 견지했다.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또한 이를 통해 혁명을 실현하자는 레닌의 전략은 스파르타쿠스단에게만 수용됐다. 1차 대전 직후 혁명 기간 중에 권력을 인수했던 3인당의 지도부들은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의 혼란을 회피하겠다는 의도하에 국가의 전복을 방해했으며 오히려 기존 권력이 유지되도록 기여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레닌이에요. 제국주의 전쟁에서 제국주의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나라가 패배해야 된다는 거야. 전쟁에 제국주의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조국이 패배해야 된대. 그죠? 패배하게 되면 어떻게 해? 내란이 일어난다는 거야. 내전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 내전을 틈타서 혁명을 한다. 이게 레닌의 그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3인당도 이런 전략을 쓰자는 로자죠? 로자. 그래서 패전, 내전, 이런 쪽, 그 다음에 3인당의 다수파. 3인당의 다수파는 뭐라고 말했냐면, 야, 그런 거는 러시아식, 러시아 혁명은 후진국 모델이다. 러시아는 봉건 국가잖아.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야. 우리 민주주의가 러시아 봉건제한테 전쟁에 진다는 거, 그걸, 전쟁에 지는 거를 주장한다는 건 말도 안 돼.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와 독일의 상황이 달랐다. 러시아는 봉건국가고, 러시아 혁명 세력과 러시아 봉건국가가 대립관계였지만, 독일 3인당은 독일 국가와 협력관계였다는 거. 그래서 자국이 전쟁에 패전해야 된다는 이러한 논리가 독일에서는 먹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러시아식 혁명은 후진국 혁명이다. 그죠? 그래서 러시아식 혁명을 하려는 로자에 반대하고 로자를 오히려 강제로 진압했죠. 그래서 로자가 학살이 당합니다. 독일과 러시아는 달랐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오준호 동지가 다시 보이면 한번 읽어봅시다. 예. 독립 3인당 역시 내전을 회피한다는 명분으로 독일 제국이 지배층을 청산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3인당 지도부들은 오히려 제국 군대와 연합하여 스파르타쿠스 반란을 진압하였다. 집권 세력이 된 다수파 3인당은 새로운 헌법에 에르푸르트 강령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애초에 주장한 대기업의 사회화와 대토지 소유의 폐지, 토지개혁 등은 실현되지 못했다. 다수파 3인당은 국가재건을 위해 지배세력과 타협하였고 그 결과 대자본과 대지주가 군대, 정치, 사법부, 행정기관 등에 대해 영향을 미쳤던 권력이 사회적 토대는 유지되었다.
네, 그래서 독일 3인당의 1차전 당시에 세 개의 흐름이 있어요. 먼저 주류, 주류죠. 주류는 독일 국가와 협력했다 그랬죠? 전쟁 찬성. 그 다음에 비주류 중에 첫 번째 비주류가 독립 3인당. 이거는 이제 누구냐면 베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쟁에 반대했어요. 전쟁에 반대했는데 러시아식 혁명에도 반대했어. 이거 후진국 혁명이라 러시아 혁명에 반대. 러시아식 혁명에 반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급진파 로자 공산당으로 됐다 그랬죠? 공산당? 이들만 러시아식 혁명했다는 거야. 러시아식 무장봉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다. 그죠? 이 다수파들이 독일 3인당의 다수파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실패해서 독일은 어떻게 했냐면 독일 황제가 3인당 당수에게 권력을 줬어요. 그래서 집권을 했어. 그래서 공화국이 되고 헌법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헌법에 독일 3인당의 강령이 들어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집권 세력이. 그런데 실제로 그 독일 3인당의 강령에 있는 내용이 헌법에 실제로 실현됐냐 그러지 못했다. 대기업의 사회화, 그죠? 대토지 소유의 폐지, 토지개혁 이런 것들은 문구만 있었지 실제로 되지 못했다. 그 결과 독일에서는 이러한 지배 세력이 그대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 러시아에서는 봉건이 완전히 그죠? 완전히 타도. 독일에서는 3인당과 봉건 황제죠? 황제가 타협했다는 거. 이게 독일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 인터내셔널. 우리가 인터내셔널 3개가 있죠. 제1 인터내셔널은 또 뭐라고 부르냐면 국제노동자협회. 막스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2 인터내셔널은 막스의 제자들인 독일 3인당이 주도한 겁니다. 제3 인터내셔널은 스탈린이 주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1 인터내셔널은 했고, 이제 제2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다시 이창률 동지가 읽어야 되는데 이창률 동지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네. 예. 1876년 국제노동자협회 즉 제1 인터내셔널은 필라델피아에서 해산되었지만 그 이후 각국에서 노동조합과 사회주의 정당이 성장했다. 이에 마르크스주의를 계승한 독일 3인당의 제안으로 제2 인터내셔널은 1889년 7월 14일 파리에서 열린 인터내셔널 노동자 대회에서 설립되었다. 제1차 대회는 사회주의 정당의 원칙과 독립성을 파괴할 수 있는 타협은 용인될 수 없으며 부르주아 정당과는 별개의 노동자 계급의 정책을 제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제2 인터내셔널은 총파업 투쟁을 강조했으며 주기적으로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면서 노동절 시위를 조직했다. 하지만 인터내셔널의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 사업은 활발하지 못했다. 노동조합을 경시하는 독일 3인당의 라스달주의 전통이 여전히 남아 있었으며 이미 각국의 총연맹이 사회주의 이외의 정당들과 연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제일 인터내셔널 막스가 만든 거는, 필라델피아에서 해산됐어요. 해산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커다란 이유는, 막스와 무정부주의자의 대립으로 해산된 거예요. 왜 대립했냐면, 막스가 중앙집권적인 당과 노조를 건설하려는데 무정부주의자들이 여기에 반대했어요. 그래서 국제노동자협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국제노동자협회가 해산된 겁니다. 그렇지만 막스의 제자인 독일 3인당이 제2 인터내셔널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2 인터내셔널은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죠.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조합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라살주의 전통, 라살은 어떤 입장이냐면, 라살은 선거를 통해서 혁명, 어떻게? 노동자들이 보통 선거,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노조의 경제투쟁은 필요 없다. 그죠? 이거는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노조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이건 막스의 입장하고 다르죠. 왜냐면 막스는 경제투쟁과 정치투쟁 모두가 필요했다고 했는데, 라살은 경제투쟁은 필요 없고 정치투쟁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막스주의 입장이 이겨가면서 이 제2 인터내셔널에서 당과 노조들이 같이 합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과 노조가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다시 함경남 동지. 함경남 동지 안 보이면 다른 분, 보이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이거? 저요. 네, 한번